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6일 화요일 오후 3시 34분입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이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급락 폭락세는 진행이 중이죠. 단지 하락이 조금 둔화가 된 것일 뿐입니다. 오늘 그 영향인지 아시아는 일단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증시가 10% 상승 마감했고요. 한국 증시 코스피가 3.3%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은 남들이 다 반등하니까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중국 증시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남들 빠질 때 중국 증시는 안 빠졌죠. 왜냐하면 먼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폭락장에서 가장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중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경착륙만 없으면 일단은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하여튼 오늘 이제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반등을 시도하고,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 보시면 미국 증시도 반등을 시도하고, 아마 유럽 증시도 상승 출발을 하려고 하겠죠, 그죠? 예, 유럽 증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출발 예정입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이 하락이 끝났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이런 거는 물론 어제 경제 지표가 좋았던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도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니까, 어제 투매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제 그 투매에 대한 어떤 그런 급속한 시세에 대한 피로감으로 잠시 자연적인 반등이 나오는 정도인 거지, 이게 의미 있는 이제 하락을 끝내는 단기 바닥을 만드는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몇 번 더 앞으로 몇 번 더 저점이 낮아질 수 있는 위기가 있을 텐데, 그거를 잘 극복을 해주면 그제서야 이제 단기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제서야 단기 바닥을 만든다 해도 이게 단기 바닥이지 중기적인 장기적인 바닥인지는 또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분명히 많이 빠지긴 했어요. 단기적으로 금융위기급으로 지금 빠졌기 때문에, 금융위기급으로 폭락할 만한 이슈는 없는데, 그런 악재까지는 없는데, 근데 금융위기급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어떤 주식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생기긴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하락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주식의 고평가인데, 지금 이 고평가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아직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이나 아니면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고평가가 좀 해소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해결됐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급하게 빠지면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아직도 고평가 논란에서 좀 자유롭지는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일 비싼 종목 하면 뭐죠? 대장이죠, 대장. 엔비디아 이런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엔비디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조정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빠졌단 말이죠.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이 단기적으로 빠진 걸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엔비디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던 걸 고려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적당히 빠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 관해서도 지금 약간 좀 말을 흐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응과 중기적인 대응은 이럴 수 있다. 근데 단기적인 대응은 장기적인 대응은 일단은 확실히 도장은 못 찍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죠. 일단 그죠? 단기적이나 중기적인 대응은 그겁니다. 지금 어쨌든 시장에 장대 음봉이 나와서 대폭락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여전히 하락 압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한 매도세가 등장한 건 맞기 때문에, 투매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단 튀어 올라가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 게 일단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 매수 그런 이야기도 조금씩 이야기는 꺼내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어떤 장기적인 바닥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걸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놓고 여기서 장기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아서 끌고 가야지, 아직 이런 생각을 공격적으로 하기는 확인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엔 올라갈 수 있다 치는데, 다시 한번 어떤 저점을 테스트한다거나, 다시 한번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분명히 다음번 고용지표 봐야 되고, 그죠?
뭐 다음번에 뭐 ISM 서비스 지표 봐야 되고 다음번에 뭐 제조업 지표 봐야 되고 FOMC 봐야 되고 볼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뭐 미국의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테스트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몇 달 동안에 여기서 또 자칫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몇 달 동안에 잘 풀려서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만들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긴 봅니다. 안 좋은 악재들이 이번 폭락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된 게 있다.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해소된 게 있어서 일단은 좋게 보긴 좋게 보는데, 이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그렇게 좋게 봐야 되나? 약간 좀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에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뭐 말씀을 좀 드리긴 했죠. 지금 어쨌든 고평가 논란에서 우리가 완전히 뭐 자유로울 수는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고평가가 가장 심각하다. 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올랐던 거 대장이 누구죠? 미국 증시, 뭐 나스닥,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장 아닙니까?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친구들은 향후 이제 대장의 자리에서 좀 내려오려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외된 친구들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을 좀 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이게 막 많이 빠졌다라고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아직 바닥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뭐 대략적으로 일단 이 정도 부근에서 단기 바닥이 나올 수 있을까 뭐 기대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그만큼 단기적 중기적으로 많이 빠진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뭐 박스권 정도를 일단은 뭐 제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일단 봐야 되는 거죠. 그죠? 하여튼 장기적인 관점에선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그죠?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분기 미국 성장률이 뭐 2.8%에 달했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아직 나쁘지 않은 것들이 있고, 이제 고용 지표 한 번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제 지금 뭐 샵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초록불이 들어왔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몇 달간 이제 앞으로 몇 달 후에 어떤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예견하는 거기 때문에 몇 달 정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지표 잘 봐야 되고, 앞으로 뭐 잘 봐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지금 이 고평가 이것도 살짝 좀 어쨌든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2000년에 IT 버블 났을 때 어떻게 됐죠? 2000년에 IT 버블 사실 이것과 지금의 모습이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2000년대도 IT, 지금도 뭐 약간 IT, 물론 이제 이름은 바뀌었죠. AI라고 이름은 바뀌었지만은 이때나 지금이나 나스닥이 어쨌든 나스닥이 좀 고평가 논란 그런 걸 좀 많이 받았던 거기도 하고, 사실 2000년대도 그렇더라고요. 2000년 이때도 뭐 엔화가 엔캐리 관련된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때도 많이 빠지긴 했더라고요. 이때와 어쨌든 지금 약간 좀 비슷한 점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긴 보는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무조건 좋게 보기만 어쨌든 좀 어려운, 장기적으로는 좀 고민해보자. 앞으로 몇 달간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다만 근데 어쨌든 뭐 빅스가 뭐 이렇게 막 벌써 막 뭐 60, 뭐 70 가까이 올라온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안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아직 뭐 이런 폭락장이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데이터인데, 이 샵룰 샵룰이 부합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실업률이 어떻게 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샵룰에 부합하고 나서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실업률이 안정됐던 사례가 몇 번 없습니다. 여기하고 지금 이거 뭐 한 2번 정도 케이스가 있네요. 2번 정도 케이스 말고는 그렇게 샵룰 부합 이후에 어떤 고용 시장이 평탄해졌던 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샵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경계는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시장은 샵룰을 경계한 게 아니죠. 이미 시장은 이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반응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 중기 낙폭은 너무 과하다 이겁니다. 이런 점들을 조금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부분에 관한 고민은 이제 앞으로 시장 봐가면서 조금 좀 고민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 봐가면서. 하여튼 오늘 반등했다 이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코스피가 전날 선물이 뭐 1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3% 올라봐야 이게 의미가 없죠. 그냥 이거는 하락이 둔화된 겁니다. 코스닥도 어제 코스닥이 11%가 하락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7% 상승 마감했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7% 올랐으니까 이제 바닥이 나왔다 그게 아니고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는 상승률 하락률에다가 제가 봤을 때 나누기 3 정도 하면 평상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누기 3 정도.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는 한 뭐 1% 상승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일 3% 빠지고 오늘 1% 올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코스닥은 어떻게 됩니까? 아유, 지금 그나마도 종가에서 다 팔아먹고 나가버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낙폭이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낙폭이 아니고 상승률이 더 좀 줄었죠. 코스닥도 지금 나누기 3 정도 하면 아마 평상시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2% 오른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좀 의미가 있으려면은 어쨌든 이런 폭락세를 좀 진정시키는 데는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5일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평선들이 지금 뾰족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급격한 매도세가 이제서야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중요한 거죠. 앞으로 여기서 좀 잘 버텨줘야 이게 뭐 단기 바닥을 만들고 그런 거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반등시 매도가 일단 아직까지는 정석적인 전략입니다. 반등시 매도 위로 올라갔을 때 매도 치는 거. 오늘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뭔가 하기는 조금 좀 애매하더라고요. 뭐 코스닥 이런 게 막 7%씩 오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보시다시피 뭐 상승 종목 수도 굉장히 많고 해가지고 오늘은 또 거의 전 종목 다 올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오늘 같은 날은 뭐 그냥 일단 가만히 있었고요. 사실 뭐 약간 하방을 좀 진입할까 하다가 일단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방 진입 같은 거를 좀 하기에는 조금 좀 더 많이 올라오는 거를 좀 더 뭐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역대급으로 빠졌는데 바로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이런 거 하기는 사실 조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적절한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아무튼 뭐 특별히 할 만한 게 없었던 날인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기존에 뭐 주식을 뭐 보유하셨던 분들이 뭐 약간 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뭐 그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됐지. 하여튼 뭐 오늘 뭐 공격적으로 뭔가 반등시 매도 전략 뭐 그런 걸 하기에는 혹은 뭐 여기서 뭐 주식을 사기에는 어쨌든 둘 다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에 이제 뭐 다시 이런데 가격 다시 어제 투매가 나왔던 이런 뭐 저점 부근으로 내려간다거나 어쨌든 지금은 뭔가 하락을 할 때 주식을 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만약 사실 생각이 있다라면은 그런 때를 활용을 해야지. 그리고 아직 하락이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매수 생각은 아직까지 좀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 보시면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증상으로는 그래요. 심증상으로는 이제 이쪽 어딘가에서 이제 또 저항을 누적시키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겠냐 싶긴 한데 아직까지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기가 이래저래 어렵습니다. 변동성 지수, V코스피도 그렇고요. 미국장에 있는 이런 변동성 지수 이런 거의 모습을 봐도 지금 상황에서 아직 그 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아직 시간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이 와중에 더 빠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국 증시가 한번 더 쿵 하고 빠져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세 번째 투매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세 번째 투매 정도쯤 되면은 이제 공격적으로 주식 매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슬슬 뭐 주식을 뭐 조금씩 매수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매수하는 게 그냥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상에 뭐 금융위기가 올지 아니면 여기쯤에서 적당히 세상이 좋아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아직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근데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일단 주식 가격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단기 바닥 정도만 좀 만들면은 그래도 뭐 당분간 박스권 정도 뭐 생각을 하면서 그 와중에 다양한 매매 기회를 좀 얻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지금 당장은 이 하락이 일단락된다 어떤 뭐 단기 바닥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다가는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하락을 베팅을 하기에도 어제 워낙 역대급 시세를 좀 줘버렸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반등 같은 게 좀, 당연히 급반등도 역대급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점 저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그렇게 좀 움직이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때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열심히 좀 구경만 했고 잘 있었고요. 하여튼 뭐 다들 개인 투자자들은 정석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풋옵션이 눌렸으니까 매수하는 게 맞죠, 그죠? 풋옵션 눌림시 매수죠, 그죠? 선물은 반등시 매도 전략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풋옵션 1000억을 샀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예. 이런 모습들은 어쨌든 중장기적인 바닥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수급이긴 한데, 아무튼 아직까지 뭐 이걸 보고 특별히 뭐 강하게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선물지수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도 한 3천억 정도, 3천억 정도 또 팔고 나갔는데, 외국인들 단타한 거죠, 그죠? 종가에서 한 1조 원 정도, 종가에서 6천억, 7천억 정도 어제 베팅해갖고, 수십 포인트 띄워 먹고, 뭐 한 10몇 포인트 정도 띄워 먹고, 그리고 나서 단타 치고 지금 또 나간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 단기낙폭 과대에 따른 자연적인 반등, 일단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은 그냥 답답한 뭐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아직 그저 주요 종목들 바닥 제대로 나온 건 없는데, 제가 여기서 좀 여러분들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겁니다. 2차전지 친구들이 굉장히 강하다. LG에너지솔루션 보시면 차트에 흠집도 안 났습니다. 네.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양봉 하고 있다라는 거. 심지어 5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회복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좀 탄력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다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에코프로 같은 거 보세요. 어제 폭락했던 거 다 되돌렸습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어제 폭락이 에코프로는 약간 언더슈팅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지금 단기 바닥 지켜야 될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5일선도 올라탔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일단은 2차전지 친구들이 앞으로 좀 잘 나갈 가능성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약한 종목들도 있죠, 그죠? 삼성 SDI나 에코프로 BM이나 좀 약한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 친구들은 이번 폭락에서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차기 대장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에 비해서 반도체 이런 것들을 딱 봐도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안 보이죠. 뭐 2차전지 친구들은 하여튼 잘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봤고요. 오늘 해외 증시 좀 내용들 좀 차분하게 좀 몇 가지 좀 보자면은,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상해 종합인데 일단은 뭐 찔끔 빠졌습니다. 찔끔 빠졌어요. 아무래도 세계 증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찔끔찔끔 빠지지만은 어쨌든 얘도 별로 그렇게 충격은 없는 거예요. 얘도 그렇게 뭐 어떤 전 세계적인 그런 폭락을 거의 영향을 안 받았다라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자체적으로 지금 이 바닥 따지기 지금 과정을 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잡음은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2차전지 친구들처럼 뭐 5일선 위로 올라간다든가 아직 그런 바닥 따진 의미 있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충분히 어떤 좀 희망적인 앞으로 장래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좀 보이긴 합니다. 위안화 같은 것도 엔화의 영향으로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다 공통적으로 긴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공통적으로 지난번 이 시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긴 아랫꼬리를 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다들 금융시장이 공통적으로 뭐 어젯밤에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고 있고, 한국 증시는 아랫꼬리가 아니고 이제 그냥 상승 마감을 하고 이런 모습들로 좀 나타나긴 하는데, 일단 지금 이런 모습들은 단기적으로 너무 낙폭이 과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나타난 일단 자연적인 반등인 거고요. 물론 이제 워낙 낙폭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긴 아랫꼬리들이 혹은 중기적이나 장기적인 바닥일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거고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근데 어쨌든 뭐 답답한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환율 쪽은 대부분 다 답답할 수밖에 없다 싶습니다. 엔화도 뭐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아랫꼬리를 오래간만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되는 이런 흐름에 약간 좀 제동이 걸리는 그런 듯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죠. 얘도 단기 낙폭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지금 자연적인 반등이 살짝 아랫꼬리가 그래 달린 거지, 의미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쪽 부근은 어느 정도 좀 중요한 뭐 지지선이 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바닥 가능성도 염두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해요.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일본 증시 좀 보자면은 일본 증시가 그 전날 뭐 15% 가까이 폭락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 비슷하다고요. 어떤 하락이 둔화되는 모습인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워낙 낙폭이 강했기 때문에, 이거 역사 교과서에 나올 만큼 엄청난 투매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중장기적인 바닥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지금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좀 곤란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장기적인 바닥일까? 가능성은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그거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제 미국 고용지표도 보고, 그죠? FOMC 회의도 보고, 파월의장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러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이제 차츰차츰 결정을 해 나갈 부분이지, 어쨌든 이 장기적인 바닥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증시가 아시다시피 어떤 모든 경제 선행 지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지표가 이렇게 빅스가 막 이런 금융시장이 이런 주식시장이 금융위기도 아닌데 금융위기처럼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마치 코로나 때처럼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의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무리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이제 그죠, 의심을 좀 계속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유럽 증시는 이제 조금 이따 상승 출발할 예정입니다. 유럽 증시가 보시다시피 이제 상승 출발할 예정인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 마감한 이 순간까지는 다들 어떤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자연적인 반등이 일단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제 유럽 증시 개장하면서부터는 이제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은 이제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이제 하는 게 이제 해야 되는 때가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슬슬슬 나타나는 그런 게 이제 오늘 밤부터 펼쳐질 일일 겁니다. 아마도요. 여기서 이제 아마 다들 이제 그래, 많이 올라왔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해야지. 정석적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서 조금 좀 하락 압력을 받을 텐데, 여기서 이 하락 압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전망이 조금씩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오늘 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당분간 이제 이슈도 없어요.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워낙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정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도 거의 끝났고, 어제 경제지표 발표된 거 그게 거의 끝이에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글쎄요, 뭐 연준 사람들의 발언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요. 근데 아무튼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기술적으로 바닥을 잡는 이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사실 굉장히 잘 버틴 거예요. 왜냐면 반등시 매도 전략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석 대응 때문에 매도 압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대 음봉을 끼고도 이 정도로 버텼으면은 일단은 상당히 선방을 하긴 한 건데, 아무튼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도세가 얼마나 강한지, 또 매수세가 얼마나 강한지, 이제 이런 걸 이제 여기서 이제 싸울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확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미국 증시도 대응은 오늘 한국 증시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정석적인 대응은 뭐죠? 어쨌든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고 아래쪽으로 하락이 둔화됐을지언정 일단 아래쪽으로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이게 나스닥이죠. 반등시 매도 튀어오르면 매도하는 게 맞다. 이게 정석적인 전략입니다. 이게 정석인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반등시 매도 전략을 했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나를 잘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했는데 쭉 빠져버렸어요. 시장이 푹 빠져버렸으면은 푹 빠져갖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매수해도 오고 또다시 폭락 마감을 했다. 그러면 이제 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빠지겠다. 투매가 또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오늘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한번 밀어붙였는데 근데 여기서 어제와 같은 이런 아랫꼬리가 나오고 낙폭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이쪽 부근은 이제 어떤 단기 바닥의 가능성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여기 지지력이 있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유럽 증시 개장할 예정인데, 유럽 증시 개장되면은 이제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젯밤에 아랫꼬리 달고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상승 마감하고 이런 거 이제 어느 정도 자연적인 반등은 일단 약간 마무리되는 국면인 것 같고, 자연 반등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후려치는 그죠? 매도세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매도세로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느냐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그런 것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일단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